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과 내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7월 한 달 너무 힘들어서 8월엔 시장이 나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 전망 하나 믿고 여기까지 버텼던 분들 오늘 좀 많이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상황 보실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크게 파랗게 물이 들여져 있고요. 지금 3%가 넘는 급락입니다. 양시장 모두 다 폭락장이고 아시아 증시로 눈을 돌리면 전일 먼저 밀렸던 니케이 지수가 오늘 우리 증시보다도 더 심각하게 폭락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간 기다렸던 건 금리를 인하할 만한 시그널이 물가라던가 고용에서 나와줬으면 했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경기 침체를 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우려로 번지면서 오히려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부터 이 여파가 이어졌는데요. 과연 현 구간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다시 8만 원 위태로워한 상황,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20만 원 밑으로 훌쩍 떨어진 상황, 그동안 밀었던 반도체 투톱도 이렇게 무너지는 건지 시장 안에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는 안전한 운전을 해주는 수익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는 맞습니다. 말이 나올 정도로 뭘 내가 해도 될까? 네. 한들 이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맞아요.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 지금 도로교통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침체되어 맞습니다. 있어요. 오늘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 우리나라 교통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교통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저는 경제 지표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또 귀에 걸면 귀걸인 게 그동안은 고용 지표가 둔화되기만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곧 시장이 배드 뉴스가 굿 뉴스였던 시장이었는데 막상 고용이 꺾이고 또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을 하면서 고용 둔화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제조업 지수도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그동안 상해하고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핑계로 시장이 밀렸었고 근데 만약에 경기 둔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와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서 밀린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하락이 딱 그 이유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좀 과도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AI 회의론도 좀 불거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대선을 앞둔 시장에서 좀 숨고리 갈 필요가 있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시장이 조금 달래기가 나와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뭐 엇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MZ세대에서 좀 엇가란 말이 유행인데 네. 진짜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오늘 같은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번 주가 그래도 많은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는 한 주였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일제히 실적 발표가 다 나왔죠. 그리고 금리 방향 다 결과가 정해졌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태다 보니까 오늘 밤 이제 그 미증시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주만 좀 지나고 나면은 시장이 좀 낙폭과대와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 크게 나왔던 상태이기도 하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또 너무나 좋아요. 네.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S일렉트릭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너무나 좋으니까 매크로 지표 뒤에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 실적 좋고 이미 지표는 빠진 만큼 빠졌다는 전제하에 다음 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UBS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지금 비관론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해석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의 하락은 빅테크의 어떤 과도한 어떤 상승에 따른 반발 매수 또 그리고 그 하락을 또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좀 과도한 해석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한 매도다, 과한 네. 우려다라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 계약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2조 7천억 원이 넘게 매도가 됐고 역대로 봤을 때 한 2조 2천억 원 정도가 네. 역대 순위 안에 들 정도의 매도세였거든요. 근데 그를 지금 뛰어넘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SK하이닉스 10% 가깝게 급락한 거 맞아요.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는 7% 상승했는데 하루 만에 7% 이상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또 이제 AMD 같은 또 이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좀 급락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버티다가 이제 오늘 좀 큰 조정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큰 하락에 나와주고 있는 이유에는 오히려 또 이젠 고리 깊으면 산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반발 매수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은 툼에 절대 동참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신 다음에 다음 주 초에 작전을 잘 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급락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베스트였지만 네. 이미 나와 버린 상황에서 맞습니다. 현 구간에 우리도 과하게 매도하면서 우리의 기준점을 다 틀어드릴 필요는 없다. 네. 여기서는 버텨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수익버스 그럼 네. 잘 버티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을 해볼까요? 물론 뭐 수입버스도 시장의 이런 급락이나 폭락에는 피해갈 수 없지만 그렇죠. 오히려 지금같이 좀 하락에 나왔을 때 오히려 하락 시 추가 매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좀 소개할게요. 바로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흐름이 나와주다가 오늘 시장에 또 이제 급락세가 연출되고 시장 자체가 3.5% 이상의 하락에 나와주다 보니까 한 4% 가까운 하락에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또 이제 역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고 또 매출이익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상태인데 네.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은 더욱더 기대가 되고 2025년까지 현대차가 그 전 차종을 SUV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딱 2025년까지는 확실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어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소프트웨어 상장사라는 점에서 굉장히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 여파로 조정에 나와졌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현대오토에버를 가져왔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1차는 19만 원, 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4만 5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그대로 유지지만 오늘 같은 하락장엔 오히려 더 매수해봐도 될 만한 맞습니다. 종목이다라면서 현대오토에버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잠시 후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투자텔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고견 들어볼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버스를 탑승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버스 노선부터 보죠. 첫 번째 버스는 바로 파랑 버스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 중기버스 타고 가보겠습니다. 어느 마을로 가야지 좀 안정적일까요? 일단 뉴욕 마을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런던 마을이 있고 또 서울 마을이 있는데 네. 그래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파리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설의 마을인가, 무슨 마을인가 했는데 파리 마을로 가보겠다라는 건 제 머릿속에 드는 건 하나뿐입니다. 올림픽 수혜주를 보겠다라는 건가? 올림픽 수혜주는 아니고요. 네. 이번에 지금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그 뉴스가 묻혔는데 이번 주 주말에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회동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거기서 최대 수혜 종목 한 종목을 좀 픽해 왔습니다. 파리에서 회동하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파리 마을로 가보겠다라고 합니다. 올림픽 수혜주가 아니라 이벤트와 관련된 네. 종목을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버스 번호는요? 네, 첫 번째 버스 번호는 009150 번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09-150번 버스, 009-150번 버스 탑승 준비됐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삼성전기라는 아. 기업을 들고 와 봤는데 네. 뭐 대표적인 삼성 계열사고요. 또 MLCC를 뭐 애플이나 또 삼성폰에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 모바일 폰 또 갤럭시가 또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또 후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또 양국협회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파리에서 일론 머스크도 이제 파리로 갔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사실상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정의선 이제 현대차그룹 회장과 꾸준하게 친분을 쌓아왔었고 또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도 세계의 회동으로 여러 차례 만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주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또 파리에서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기업이 만났을 때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자율주행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자율주행의 가장 또 핵심이 AI 기술과 카메라 모듈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 모듈을 또 이제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 계열사 안에서 삼성전기가 또 이제 테슬라에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결국에 또 이제 현대차도 또 이제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을 같이 동맹을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삼성전기가 또 현대차 그룹에도 카메라 모듈을 계속해서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어서 삼성전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실적도 공개가 됐던 네,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삼성 전기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현구간 한 5% 하락?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현재가의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6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8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7천 원의 목표 주가, 네. 12만 8천 원의 손절가 이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파리말 이벤트를 보고 한번 저희는 삼성전기 매수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 무엇인지 이번에도 노선부터 볼게요. 네, 바로 초록버스로
두 번째 버스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는 빨간 버스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록 버스로 한번 달려볼게요. 네, 초록버스로 어느 마을을 향해 가볼까요? 네, 유행 질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식 비염 독감 마을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네, 코로나19 정말 오랜만에. 마을로 갑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마을이 북적여도 너무 단기적이야. 맞습니다. 보지 말자라는 의견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마을로 직접 가볼게요. 네. 몇 번 버스 타고 갑니까? 바로 084650 버스를 타고 떠나볼게요. 084-650, 084-650번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버스명은요? 바로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을 가져와 봤는데 사실 뭐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키트로 또 시장에서 가장 큰 또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지금 해리스 부턴형의 낙태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맘키트라는 어떤 이제 자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산전 기형아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클리아랩 또 이제 QDX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진단 시장의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에서만 진단 시장이 150조가 넘기 때문에 또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KP3 검출률이 6월달 대비해서 7월이 39.8%가 급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최근에 일본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다 보니까 당분간 코로나 진단 키트 쪽에서 관련 종목들이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오늘 랩지노믹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현 구간에 18% 급등.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데도 네. 거의 나홀로 진단키트주들이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여기 좀 빠르게 탑승해 볼게요.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현재가에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현재가에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는 1차는 3,500원으로 한번 수정할게요. 3,500원으로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 때는 2,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원, 2,700원 네. 이렇게 목표가, 순절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버스 탑승 완료해 봤고요. 저는 그보다도 제 계좌가 그리고 네. 이 시장이 가장 걱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김준호 매니저 만날 수 있는 시간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네. 아무래도 오늘 밤 열리는 미증시 흐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끝나고 나서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좀 자세하게 다음 주 시장 전략과 또 8월 시장 전략 꼼꼼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일요일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주말 다 보내시고요. 그리고 네. 미증시까지 보고 맞습니다. 주말 8시에 다음 날을 위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